2020년 8월 열린공감TV를 통해 세상에 알려진 이른바 선라이즈는 누구 겁니까? 바로 이 선라이즈 FNT 사건은 그 이후 저희 열린공감TV 경영권 찬탈 사건이 벌어지면서 제보자 이성렬에 대한 범법 행위가 드러나면서 제보 내용과 제보자를 구분하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이성렬이 징역 3년이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어서 구속 수감되면서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떤 사건에 어떤 제보자가 무조건 선한 사람일 수는 없습니다. 즉, 언론기관에 제보를 했다고 해서 그 제보한 사람이 모두 선인일 수는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열린공감TV의 2020년 8월 7일 선라이즈 FNT 사건을 최초 제보해온 이성렬은 그 역시 천문학적인 금액의 관세 포탈과 세금 탈루를 한 범법자이고, 시가 10억 원 상당의 냉동 고추를 횡령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어서 총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갇혀버려 현재 수감되어 있는 파렴치한 범죄자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성렬은 이와 관련해 저희 열린공감TV 법인 경영권 분쟁을 야기시켜 찬탈했다가 법원으로부터 무려 22대 0으로 모든 경영권 소송에서 패소한 후 볼펜 한 자루 남기지 않고 도망쳐 나가 또 다른 유튜브 채널 뉴탐사를 차린 강진구 일당과 손을 잡고 불법 사기성 유사 수신 행위 및 불법 펀드를 모집하기도 했었습니다. 소위 얼음땡 사건이라고 불리기도 하죠. 이 건은 한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돼서 수사를 받았고, 피해자들의 직접 고소를 시민단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규모 원산지 무표시 등 무허가 중국산 들기름, 참기름 세트를 뉴탐사 등을 통해서 광고 판매해 식품위생법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시민단체로부터 보고발돼서 수사를 받았는데요. 이와 관련해 가공공장이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성렬은 국가기관에 정식으로 공익제보자 보호법에 의해서 공익제보자로 등록된 바도 없는 자였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제게 제보를 해온 단순 제보자일 뿐입니다. 이러한 진실을 보도하자 이성렬은 언론중재위의 취재기자를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저희 열린공감TV 소속 기자가 된 서정필 기자가 사단법인 평화나무 기자로 활동할 당시에 의혹 제기한 보도를 문제 삼아서 언중위에 출석한 이성렬은 다짜고짜 서정필 기자를 넘어뜨리고 폭행을 했는데, 이른바 머리까지 발로 차는 그런 헤드락 폭행을 자행했던 겁니다. 여기 사람들 여기 와서 오세요. 여기 경찰 불러주세요. 경찰 불러주세요. 아니 여기서 그런 게 아니라 경찰을 불러 일일이 신고해 주세요. 아 빨리 경찰 신고 저 다 부셔지고 맞았어요. 아니 일일이 신고해 주세요. 보세요. 아니 이게 왜 신고 안 하세요? 아 빨리 일일이 신고하세요. 아니 뭐 구경이에요? 저 이성렬은 저희 서정필 기자를 저렇게 머리를 향해서 샤커킥을 날렸던 범법자입니다. 현재 징역형이 확정이 되어서 구속 수감되어 있는데, 저 서정필 기자를 폭행한 혐의까지 추가로 재판을 받게 될 몸이기도 합니다. 이성렬이라는 제보자와 분리한 선라이즈 FNT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동안 취재를 통해서 알게 된 새로운 사실들을 보도하고자 합니다. 저희 열린공감TV 취재팀은 그동안 선라이즈 FNT에 대해서 탐사 취재를 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한 전직 관세사로부터 결정적인 제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세사, 좀 생소한데요. 네. 어떤 뜻인지 좀 시청자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관세사란 국가가 시험을 통해 자격을 부여한 무역 및 통관 관련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네. 화주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출입 업체들을 대리하여서 통관 절차를 진행하고 관련 행정 절차를 돕는 역할을 하는데, 수출입 신고, 세번 분류, 관세 환급 신청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며 관세법에 따른 이의 신청, 심사 청구, 심판 청구를 대리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전직 관세사인 제보자의 제보 내용을 듣고요. 네. 그에 따른 취재 내용을 보강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 자, 제보자는 신변 보호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AI 재현 처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열린공감TV에서 보도했던 평택항 자유무역지역에 있는 선라이즈 FNT라는 회사 말입니다. 그곳이 당시 박근혜 국정농단 주범인 최순실이 전현직 관세청 직원들과 함께 관세 포탈로 막대한 이익을 거둬들인 비자금 창고로 쓰였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당시 최순실 비자금을 수사하던 박영수 특검의 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이 수사 정보를 부인인 김건희에게 알려줬고, 김건희 모친인 최은순과 김건희 고모부인 장진호 등이 선라이즈 FNT를 접수해서 그 뒤로도 계속해서 김건희 일가가 수입한 농수산물의 관세를 포탈해 막대한 이익을 거뒀었거든요. 문제는 당시에 열린공감TV에서 2020년 8월에 보도한 직후인 2020년 9월경에 선라이즈 FNT가 카린 FNT로 상호를 변경했었습니다. 아마 열공보도로 시끄러워질 것 같으니까 상호 변경을 한 것 같았는데, 그 후로도 김건희 일가가 계속해서 전현직 관세청 직원들과 여전히 농산물 밀수 사업을 했었습니다. 김건희 고모부인 장진호 씨가 원래 농산물 수입업을 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최은순이나 김건희는 고모부가 이런 일을 잘하니까 맡긴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자, 방금 들으신 대로 전직 관세사 제보자는 열린공감TV에서 썬라이즈 관련 보도를 했던 지난 2020년 8월 이후에 썬라이즈 FNT가 카리나 FNT로 상호를 변경했다는 겁니다. 자, 등기부등본을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썬라이즈 FNT가 2020년 9월 25일 날 여기 보시면 자 9월 25일 맞지요? 카리나 FNT로 상호를 변경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현직 세관 직원이자 썬라이즈 FNT 임원들도 대부분 2020년에서 2022년 사이에 사임하거나 해임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단순히 김건희 집안이 최순실에게 뺏은 걸로 추정되는 썬라이즈 FNT를 통해 곡물 유통 사업을 하면서 관세 포털로만 이익을 얻은 게 아니란 겁니다. 지금부터 제보자의 충격적인 제보 주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아직은 제보자의 주장일 뿐입니다. 저희 같은 언론사는 수사기관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합리적 의심에 따른 의혹을 보도하는 것이고 진실을 공정한 수사를 통해서 수사기관이 밝혀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부터 놀라운 제보자의 제보 내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어마어마한 사업입니다. PAG라고 중국의 아시아 최대 대체투자 운용사가 있어요. 보통 중국산 농산물이 당시에는 관세 포탈을 하기가 가장 좋았거든요. 아마 그렇게 해서 연결이 된 건지는 몰라도 이 회사가 결국 김건희 집안과 어떻게 연결이 됩니다. 문제는 중국이 엄청난 마약 시장입니다. 물론 한국도요. 제가 알기론 중국 PAG사가 이래저래 중국 마약 시장과 관계가 있습니다. 부동산이나 대체 투자 등을 통해 마약 자금이나 농산물 관세 포탈 자금을 세탁하는 게 가장 용이하고 쉽거든요. 10여 년 전부터 값싸고 질 좋은 필로폰 등 마약이 동남아에서 많이 제조되어 국내로 유통되기 시작했는데 이 유통의 꼭대기에 중국이 있습니다. 백혜룡 경정이 잡은 인천 마약 사건도 꼭대기가 중국입니다. 문제는 뒤를 봐주고 마약 유통이 원활하게 해준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윤석열 정권 들어 더욱 심해졌습니다.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얼마 안 돼 2022년 7월에 카리나에서 과일, 마늘, 배추 등 농산물에 필로폰을 숨겨 들어오다 당시 국정원에게 적발된 적이 있었습니다. 외국에서 거대 마약 유통책들이 움직이면 우리나라 국정원이 감지하게 되어 있는데 검찰과 수사 공조하거든요. 당시에 수원지검장 홍승국과 인천지검장 심우정이 국정원과 수사 공조를 했었습니다. 물론 당연히 중앙지검장 송경호도 이 사건을 알고 있었습니다. 중앙지검, 인천지검이 우리나라 최고의 엘리트 마약 전담 수사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 지검장들 모두 윤석열의 측근들이잖아요. 당시 이 사건이 유아무야 쉬쉬하며 묻혔습니다. 네. 제보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단순히 김건희 집안은 농산물을 수입 유통하는 과정에서 관세 포털을 통한 이익을 넘어 마약을 유통하고 그에 따른 막대한 수익을 자금 세탁하는 창구로 중국의 최대 대체 투자 운용사까지 끼고 중국과 한국의 마약 시장을 독점하기 위해 동남아산 마약을 밀수를 했다는 건데 정말 입이 다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운용 자산이 70조 원에 달하는 중국계 글로벌 사모펀드 70조요? 와, 네. 어마어마하네요. 네. 퍼시픽 얼라이언스 그룹 PAG는 한국 시장에서 사모 투자 부문을 윤석열 정권이 무너지기 1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철수를 했습니다. PAG가 한국에서 오랫동안 투자 활동이 없었는데도 계속 지사를 운영한 것이 제보자의 주장에 따른다면 아마도 평택, 인천으로 이어지는 마약 자금 세탁 창구로 어떤 모종의 역할을 한 것이 아닌가
추정할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네. 다만 PAG는 서울사무소를 통해 부동산 투자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PAG는 그랜드 하얏트 서울 호텔을 약 5,800억 원에 인수했다가 지난 2022년 블루코브 자산운용에 7천억 원에 매각하면서 1,200억 원의 차익을 내는 등 국내 오피스 빌딩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 또 한 번 놀랄만한 내용은 전직 관세자 제보자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한국투자운용증권사인 미래에셋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미래에셋,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증권사 아니겠습니까? 어디서 들어봤습니까? 바로 김건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었던 계좌 담당자가 근무했던 곳이 바로 미래에셋이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충격적인 제보자의 제보 내용과 주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국 PAG하고 한국투자운용증권사 미래에셋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열린공감TV에서 김건희 계부로 알려진 김충식교, 그 사람이 최은순 등하고 동남아에 투자공사 설립하려 했잖아요. 그게 동남아의 마약 사업 거점을 마련해서 한국과 중국으로 유통하고 은행이나 홀딩스 만들어서 자금 세탁하려 한 겁니다. 아시다시피 미래에셋은 2009년부터 김건희 주가 조작에 관여했던 증권사입니다. 중국 PAG사의 웨이젠 샨 회장의 세컨으로 알려진 김혜 대표라고 있는데 그녀 친부가 무궁화 신탁, K리츠 등 고문인 김이거든요. 그 집이 분당에 저택이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 현재 김건희가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용태 비대위원장과 정재계 실세 등과 바로 그 집에서 김건희는 수시로 대책 논의 등 자금 세탁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정말 충격적이고 너무나 충격적인 주장이 아닌가 싶은데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파헤쳐야 될지 모를 정도로 엄청난 네. 제보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건희 씨가 이 중국의 PAG사와 연결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무궁화 신탁, 네. K리츠 등의 고문으로 있는 김순땡 회장, 좀만 검색해 보시면 누구신지 다 아실 겁니다. 그분의 저택이 분당에 있는데 네. 그 분당에 최근까지 머물고 있었다는 겁니다. 윤석열 씨하고는 아마 별거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거기서 국민의힘 김용태 비대위원장하고 또 정재계 실세 등과 바로 여러 가지 수사에 관련된 대책 논의를 하면서 자금 세탁 세팅도 했다라는 건데요. 미래에셋은 과거 대성 그 산업가스죠. 여기가 PGA가 인수할 당시에 자문을 맡아서 세간의 중국 PAG와 미래에셋 간의 관계에 대해서 알려졌던 그런 회사이기도 합니다. PAG는 인수합병 자문사로 글로벌 IB인 UBS와 산업은행을 활용을 했지만 이때부터 미래에셋을 선택해서 이목을 끌었던 겁니다. 네. 이러한 M&A 인수 금융에서 미래에셋과 PAG가 연결된 것이 그냥 우연의 일치는 아닌 듯 싶습니다. 만약 2009년부터 미래에셋 등을 통해서 주가 조작을 하거나 자금 세탁을 해왔던 김건희 일가가 어떤 경로로 중국 PAG와 연결이 된 것이라면 이는 어쩌면 평택 자유무역지구에 있는 선라이즈 FNT로부터 시작된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제보자는 김건희가 최근에 아산병원에 우울증으로 입원하기 전까지 PAG와 관계된 사람의 저택에 머물렀다고 주장하는데요.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정말 엄청난 사건으로 전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제보자는 중국 PAG사의 웨이시안산 회장의 세컨으로 알려진 김혜땡 대표의 친부이자 무궁화 신탁 K리츠 등 고문인 김순땡 회장이라는 건데 그 집이 분당에 저택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자면 바로 거기에 김건희가 머물고 있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국민의힘 김용태 비대위원장과 정재계 실세 등과 바로 그 집에서 김건희는 수시로 대책 논의를 했고요. 자금 세탁 세팅을 하고 있었다는 건데 자,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반드시 대대적인 수사를 통해서 반드시 밝혀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제보자는 평택 김건희 집안의 마약 사업은 인천으로 이어진다고 주장을 합니다. 바로 인천공항 말레이시아 마약 통과 사건에 세관이 연루된 사건을 말하는 건데요. 이렇게 평택과 인천 등을 통해서 김건희 집안이 마약 사업을 했고 이것이 국정원에 의해서 적발이 되자 이를 묵인해주고 덮어준 세력이 바로 검찰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의 충격적인 제보 내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평택에서 걸린 걸 무마해준 검찰 수뇌부들이 아직 건재합니다. 그들이 지난 백혜룡 경정 인천 마약 사건도 조직적으로 덮은 겁니다. 검찰 내에서 마약을 가지고 국내 독점을 하려 했던 것에 반발한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나
송경호 중앙지검장은 도이치모터스 사건 때문에 옷 벗고 좌천된 걸로 알려져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약 때문입니다. 이들은 절대 마약 사건 수사 주체에서 손을 놓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자신들이 저지르고 무마한 사건이라 자신들 손으로 덮으려 끝까지 버틸 겁니다. 검찰과 경찰, 관세청이 합동수사팀을 만든다고요? 개가 웃습니다. 네. 자, 이제 퍼즐처럼 늘어져 있었던 어떤 안개가 조금씩 거치고 뭔가 이 퍼즐이 맞춰져 가는 듯한 느낌입니다. 특히 앞서 제보자가 주장한 김건희의 계부로 알려진 김충식은 저희 열린공감TV에서 단독으로 보도했던 동남아 투자청 사업에서부터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로 이어지는 김건희 집안의 그림자가 서서히 드러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동안 저희 열린공감TV는 김충식과 김건희 오빠 김진우, 동생 김진안, 그리고 모친 최은순에 이르기까지 그들 집안이 동남아에 사업을 확장해가는 과정에서 저 김충식이가 버리고 간 쓰레기 더미 속에서 찾은 문서들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팩트로 확인한 바 있습니다. 네. 앞서 제보자가 주장한 미래에셋 또한 해외 법인의 영업이익이 수직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직이요. 그렇죠. 특히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이머징 국가, 바로 신흥국에서는 온라인 위탁 매매 비즈니스를 기반으로 큰 수익을 거둬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제보자의 주장들을 좀 종합을 해보면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김건희 집안은 중국과 한국의 거대한 마약 시장을 독점하고자 중국 최대 자본 운용사인 PAG사와 손을 잡고 또 한국은 미래에셋 등을 통해서 불법 마약 자금을 형성한 것을 세탁을 해왔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저희 열린공감TV는 김건희 계부로 알려지고 윤석열의 장인으로 통하는 저 김충식, 저 사람이 정말 어마어마한 각종 비밀 서류들을 보관해왔던 창고가 있었는데 그 창고를 김충식의 측근으로 알려진 제보자가 저희 열린공감TV에 제보를 해와서 제가 기습 취재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소추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긴급하게 뽀를 받고 경기도 모처에 와 있습니다. 제가 갑자기 급하게 이곳에 온 이유는 윤석열의 장인으로 통하고 김건희의 새아빠로 통하는 김충식의 비밀 창고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가서 어떤 물건들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식의 2019년도 다이어리가 보입니다. 상속, 취득 서류, 금융기관, 굉장히 많은 사람들 이름들이 적혀 있기도 합니다. 무슨 중앙회장도 있고 여기 보시면 중앙지검도 있네요. 통장거래 내역, 통장거래 내역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너무 이상한데요? 나 이거 소름 돋는데? 일본 봉사료는 뭐죠? 일본 봉사료. 김충식하고 일본하고 무슨 관계길래 일본 봉사료가 들어가 있죠? 자, 남평호 이낙연 찾았습니다. 전화번호 있지요? 3371 맞습니다. 옛날 전화번호지만. 도대체 김충식이가 왜 이낙연의 전화번호를 여기 적어놨겠습니까? 그것도 국무총리 시절에. 이런데도 아무 상관이 없다고요? 이번 김건희 특검 때 이 자료들이 다 쓸 겁니다. 제가 다 국회로 제공을 할 겁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자, 저희 취재팀은 김충식의 비밀 창고에서 정말 엄청난 자료들과 정보들을 입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네. 그 중에서 김충식의 비밀 노트에 적힌 여러 사람들의 명단과 주소 또는 검찰, 경찰 및 정치인 등 고위직들의 이름도 발견할 수가 있었는데요. 네. 자, 화면을 보시면 이게 이제 김충식이 자필로 자신의 노트에 적은 건데요. 자, 보시기 바랍니다. 보이시죠,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경기도 평택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그리고 포승읍, 신명리, 신영리. 신영리, 그죠? 057-2, 그죠? 네. 그리고 저게 657이더라고요. 네. 657-2, 그리고 658-2라는 주소지를 적은 글이 보입니다. 그 밑에 평택항 복합물류주라고 되어 있는데, 자, 바로 아래 장진호라고 적혀 있죠. 네. 이걸로 봐서는 저 김충식의 자필 맞거든요, 저게. 네. 제가 뭐 누차 걸쳐서 이제 김충식이가 자기가 쓴 거를 확인을 해줬기 때문에 저게 장진호를 모를래 모를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평택항 복합물류라고 또 적어놓기도 했었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수첩 속의 글만으로도 김충식과 김건희 고모부죠, 장진호가 아는 사이라는 것은 입증이 된 겁니다. 자, 저희 취재팀은 우선 김충식에게 반론권을 부여하기 위해서 선라이즈 FNT를 아는지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네. 예,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누구신데? 네, 원장님.
네네. 뭐 가벼운 거 하나만 여쭈려고 평택항에 있는 선라이즈라고 아시죠? 모르겠는데, 누군데? 어디를 모르, 아, 기자입니다. 원장님 가벼운 거 하나만 질문하려고. 그 뭐, 선라이즈라고 평택항에 있는 선라이즈라고 아시죠? 몰라요. 최은순 회장의 물리창고인 선라이즈 모르세요? 모르죠. 아, 2022년 7월경에 이 선라이즈에서 지금 말레이시아산 농수산물을 몰라요. 밀수입하면서 그 사이에 그거 대거 쓰던 마약류가 적발됐다는데 원장님이 네. 네. 뭐 항상 저런 식입니다. 네, 처음에는 그냥 아는 듯 모르는 듯 모르죠. 뭐 이랬다가 나중에 이제 그냥 끊어버리는 예, 그런 일을 벌이고 있는데요. 네, 일단은 모른다고 발뺌을 했는데요. 네, 다이어리에 적혀 있는 메모와는 배치되는 그런 당연히 말이죠. 배치되는 거죠. 네. 네. 자, 저희 취재팀은 한동안 날짜 텀을 좀 줬어요. 네. 그러니까 저 사람하고 통화를 하고 모른다고 하고 끊어버렸지 않습니까? 또 한동안 날짜 텀을 줬다가 다시 또 전화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네, 전화했네요. 그러니까 네. 똑같이 물어봤어요. 네. 자, 이번에는 뭐라고 말을 하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중식 원장님이시죠? 누구시죠? 네, 원장님 예, 그 평택 선라이즈 아시죠? 모르겠는데요. 아, 그러면 그 선라이즈 운영하신 장진호 대표님 모르세요? 잘 몰라요. 원장님이 2008년에 만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평택 복합물류에서요. 아니, 만난 적 없어요. 저도. 아, 선라이즈 모르세요? 왜, 그거 잘 몰라요. 아, 장진호 대표님도 모르시고요. 김건희 씨 고모부요. 몰라요. 김건희 씨 고모부 장진호 대표 모르세요? 몰라요. 네. 선라이즈에서 수입한 농산물 중에서 마약이 발견됐다는 그런 혹시 그 부분 모르세요? 전혀 몰라요. 저는. 원장님이 혹시 그 인천지검의 그 심우정 지검장께 그런 소리를 누가 또 그런 소리 하는데, 나 그런 사람도 모르고요. 잘 무마를 했다라는데 혹시 원장님이 전혀 개입하지 않았습니까? 전화 끊습니다. 원장님이 개입한 네. 네.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모른다고만 하고 네. 분명히 장진호를 모른다고 하는데 이거 본인이 쓴 여기 글이거든요. 써 있는데 네. 참 본인이 본인을 자필로 써놓고는 예, 모른다고 부인을 하면 이게 부인이 되는가 모르겠습니다. 자, 김건희 고모 김혜섭과 고모부 장진호 등은 연락처가 바뀐 것 같아요. 저희가 좀 전화를 해봤는데요. 이렇게 네. 뜨더라고요. 보겠습니다.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 다시 확인하시고 걸어주세요. The number you have dialed is not in service. Please check the number. 그러니까 이제 장진호 씨의 부인이죠. 그리고 김건희 씨의 고모입니다. 김혜섭 네. 목사이기도 해요. 언론에 몇 번 나왔죠. 그렇죠. 네. 현재 전화번호가 없는 번호라고 나오고 있고요. 저희 취재팀은 아주 오래전에 김충식의 제2국정농단 시리즈를 보도할 당시에요. 언더커버 취재를 통해서 알게 된 사실들이 있었는데 저희 취재원에게 자신에게 여러 기업에서 후원을 해줬다. 그런데 그 후원회사 명단을 얘기를 해줬는데 거기에 미래에셋이 있었습니다. 그랬죠. 예. 네. 김충식의 육성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에서 원래 30억 주기로 해서 내가 마음 먹고 했거든요. 그러면 난 30억까지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삼성에서도 5억인가 10억인가 버린다고 말을 입으로만 해놓고 하나도 모르고 1,000만 원 버린 거야. CG에서도 1,000만 원 버렸다. 부영에서 2,000만 원 버렸다. 이기수 총장이 바로 사동관 아닙니까? 그 다음에 미래에셋 박현주가 3,000만 원, 현대에서 5,000만 원. 네. 네. 기업 이름이 줄줄이 나오는데 네. 기가 막힙니다. 김충식의 주장대로 미래에셋 그룹 회장 박현주 회장이 김충식에게 3천만 원이나 후원할 정도면 김충식은 도대체 어떤 인물일까요? 네. 그리고 여러 대기업에서 수천만 원씩 걷어줄 정도라면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것 같다는 생각은 드네요. 네. 저런 김충식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네. 우리 원장님 열린공감TV 가만두지 마십시오 라고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사람이 밀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누군지는 뭐 시청자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만은. 자, 저희 취재팀은 몇 개월 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서 선라이즈 FNT에서 카리나 FNT로 상호가 변경이 된 평택항 자유무역지구 내에 있는 건물을 찾아가 봤습니다. 최근에도 방문을 해보았는데요. 경비를 맡고 있는 분에게 과거에 선라이즈에 대해서 질의를 해보았는데 한번 취재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김건희 여사의 그래. 고모부가 아니라는 것 같은데. 몰라, 뭐 그런 소문은 많더만. 아 그런 소문은 많아요. 있더라고, 그런 소리. 그러니까 김건희 씨 고모부 장진호 씨가 선생님 저기 김건희 씨 고모부 장진호 씨 그런 소문은 들어보셨죠? 예, 그 말만 들어봐서 그냥 떠드는 소리야. 이것만. 그거는 저기 가서 물어보시면 알 거예요. 어디서요? 거기 그 시나 가서 물어보면 아 여기 지금 여기서는 우리 카리나 FNT 홀딩스라고 202호에 있던데 지금 있습니까 사무실에? 모르지. 그러시면 요 차량이 절대 안 돼요. 아 이게 수입 차량입니까? 네. 아니 각 사이 차량이 그러니까 다 있는 겁니까? 그렇죠. 뭐 예를 BMW 네, 그건 다 업체들이 또 다 틀리고. 다 틀려요. 다 도이치모터스랑 다 틀려요. 다 틀리죠. 네. 지금 이제 썬라이즈 FNT가 상호를 변경하고 네. 지금은 이제 폐쇄를 했어요. 지난 6월 10일 날. 그리고 저기 건물은 이제 오빌 트랜스포터로 화물 운수업체로 이제 보이는데 그렇게 상호가 변경이 되어 있더라고요.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보자는 그 썬라이즈 FNT에서요. 카리나로 상호 변경된 직후인 2020년 7월경에 마약을密수하다가 국정원과 검찰에 걸렸고 이를 윤석열 정권은 무마해줬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말레이시아 마약 총책 열린공감TV에서 최초로 언급을 했던 바로 그 말레이시아 마약 총책 이름이 마이클이거든요. 네. 그 마이클은 그래서 마약 밀수 루트를 평택에서 인천공항으로 바꾼 것이고 인천공항에서도 결국은 적발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김해공항으로 바꾼 것이 아닌가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제보자는 마약을 농산물 속에 들여오다가 걸렸다고만 제보를 했지 어느 장소에서 마약을 보관하고 있었고 유통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추정을 좀 해봤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여기가 여기 보시는 데가 이제 평택항 자유무역지구에 있는 서동대로 437-159 여기가 바로 과거 썬라이즈 FNT가 사용했던 창고입니다. 자, 저거 평택시 포승읍 서동대로 437-159 여기 건물은 아닌 걸로 보여요. 네. 만약 김건희 일가가 마약을 유통시켰다면 다른 창고를 쓴 것으로 보이는데 그게 바로 아까 공개해드렸던 바로 이 김충식의 수첩에 적혀있는 거 거기는 주소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가깝죠? 네. 신영리 657-2번지 여기가 아닌가 추정이 됩니다. 약간 외진 그렇죠. 듯한 느낌이 들어요. 되게 가깝습니다. 근데 거리상으로는. 그래서 저희 취재팀은 김충식의 비밀 노트에 적혀있는 저 평택시 포승읍 신영리 657-2번지로도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그런데 저곳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바쁘신데 죄송한데요. 네. 혹시 이게 예전에 생강 수입업체 그 창고 아니었습니까? 아니에요? 아니, 혹시 장진호 선생님 창고 아니었어요? 그 사람들 집이 저 아, 이 앞에예요? 이런 거 국제 사업인가? 아, 이 앞에 있어요, 장진호 선생님. 그게 아니고 네. 그 사람들 장비가 이거야 이거. 이거 보이지? 옛날 장비예요? 네. 참, 저 뒤에 다시 한번 화면 보시겠어요? 저게 생강업체로 장진호 씨가 쓸 때 쓰던 기계들을 저렇게 지금은 이제 목재 저걸로 바꿨잖아요. 네. 예. 구석에다 박아놓은 거예요. 김충식의 노트에 적힌 공간이 장진호가 생강 회사로 쓴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까지 제기한 이 여러 정황상 그곳에서 마약을 밀수하다 들켜서 정리를
후다닥 하고 네. 지금은 목재 공장으로 탈바꿈한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추정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저기서 마약을 보관하거나 유통한 게 아닌가 추정을 합니다. 네. 자, 여전히 아직도 철거가 되지도 않은 그 카리나 FNT, 그러니까 선라이즈 FNT에서 카리나 FNT로 2020년 9월에 상호 변경을 했지 않습니까? 네. 도로 간판이 그대로 카리나 FNT로 되어 있더라고요. 보시면. 저기 보시면 두 번째 주식회사 카리나 FNT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저게 최근에 가서 찍은 건데요. 여전히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 도로 간판에서 가까워요. 그 김춘식 수초 속에 있는 장진호 두 번째 물류창고 주소요. 네. 657-2번지가 목재 창고로 바뀌었고요. 658-2번지도 있었잖아요. 예. 거기는 건물을 없애버렸습니다. 밀어버렸군요. 네, 건물을 밀어버리고 농지로 만들었더라고요. 한번 아.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현재 목재 공장으로 되어 있는 곳 아니면 그 옆에 현재 농지로 밀어버린 곳 네. 거기에 어떤 건물이 있었던 걸로 추정이 되는데 그곳에서 아마 그 마약을 밀수한 게 아닌가라고 추정이 됩니다. 자, 목재상 인부의 말에 의하면 목재상에 들어온 지 딱 2년이 된다고 하니까 네. 생강 가공 공장 기계도 그대로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대로 있는 걸로 봐서는 장진호가 생강 공장을 급하게 처분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증거를 인멸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렇게 확 밀어서 네.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정황이 보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네.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까 김건희의 고모부 장진호 씨 일당이 만약 마약을 밀수해서 유통을 시켰다고 한다라면은 현재 생강 회사로 썼던 그 목재 공장으로 현재 활용하고 있는 그 장소 네. 그리고 바로 옆에가 지금 공터가 돼 버렸어요. 예. 건물을 밀어버린 겁니다. 네. 그 원래 있던 건물 그 장소 거기에서 마약을 밀수해서 유통한 것이 아닌가 추정할 수 있는 제보자의 얘기를 토대로 해서 보도를 했던 겁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보도를 하니까 유탐사죠. 네. 강진구 일당이 또 이 보도 내용을 자신들이 보도하는 것처럼 혹세무민하면서 그 이성열 씨 최초 제보자에 대한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예. 그가 공익 제보자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2020년 8월 7일 날 저에게 제보를 해왔던 이성열 씨는 공익 제보자가 아닙니다. 네. 그 사람이 공익 제보자라고 유탐사는 주장하지만 공익 제보자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공익 제보자 보호법에 의거해서 공익 제보자는 보호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즉 신청하게 되어 있는데 이성열이라는 자는 단 한 번도 공익 제보자 보호법에 의거하여 국가에 신청한 적이 없는 단순 제보자고 그 제보를 누구에게 했느냐? 저에게 했습니다. 유탐사한테 한 게 아니에요. 강진구한테 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들은 계속 공익 제보자 하고 주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월요일에 저희가 보도해드렸던 그 제보 영상, 그 AI로 재현했던 제보 영상 한번 보시고 또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어마어마한 사업입니다. PAG라고 중국의 아시아 최대 대체 투자 운용사가 있어요. 보통 중국산 농산물이 당시에는 관세 포탈을 하기가 가장 좋았거든요. 아마 그렇게 해서 연결이 된 건지는 몰라도 이 회사가 결국 김건희 집안과 어떻게 연결이 됩니다. 문제는 중국이 엄청난 마약 시장입니다. 물론 한국도요. 제가 알기론 중국 PAG사가 이래저래 중국 마약 시장과 관계가 있습니다. 부동산이나 대체 투자 등을 통해 마약 자금이나 농산물 관세 포탈 자금을 세탁하는 게 가장 용이하고 쉽거든요. 10여 년 전부터 값싸고 질 좋은 필로폰 등 마약이 동남아에서 많이 제조되어 국내로 유통되기 시작했는데 이 유통의 꼭대기에 중국이 있습니다. 백혜룡 경정이 잡은 인천 마약 사건도 꼭대기가 중국입니다. 문제는 뒤를 봐주고 마약 유통이 원활하게 해준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윤석열 정권 들어 더욱 심해졌습니다.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얼마 안 돼 2022년 7월에 카리나에서 과일, 마늘, 배추 등 농산물에 필로폰을 숨겨 들어오다 당시 국정원에게 적발된 적이 있었습니다. 외국에서 거대 마약 유통책들이 움직이면 우리나라 국정원이 감지하게 되어 있는데 검찰과 수사 공조하거든요. 당시에 수원지검장 홍승국과 인천지검장 심우정이 국정원과 수사 공조를 했었습니다. 물론 당연히 중앙지검장 송경호도
이 사건을 알고 있었습니다. 중앙지검, 인천지검이 우리나라 최고의 엘리트 마약 전담 수사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 지검장들 모두 윤석열의 측근들이잖아요. 당시 이 사건이 유아무야 쉬쉬하며 묻혔습니다. 네, 저분은 이성열이라는 최초 제보자가 아닙니다. 저분은 최근에 저희 열린검TV가 취재를 하고 있으니 저희에게 새로운 제보를 해온 이성열과 전혀 다른 전직 관세사, 변호사, 검사 이런 것처럼 관세도 관세사가 있습니다. 전직 관세자 K라는 분입니다. 저분의 이제 제보 내용을 화면 다시 보여주시면 AI 재현이라고 한글로 영문하고 한글로 적혀 있네요. 제보자 K, AI 재현이라고 해서 AI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설명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AI 재현이라고 해서 저분의 실제 음성이나 저분의 어떤 여러 가지 뭐라고 합니까? 저분의 특정될 수 있는 그런 말투, 억양 이런 것이 특정될 수 있는 것을 만약에 그대로 방송에 내보내게 되면 관세사가 대한민국에 몇 명이 안 되거든요. 네. 바로 특정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I로 재현을 한 겁니다. 그런데 저거를 유탐사에서 뭐라고 주장하면서 방송을 하냐면 제가 제 목소리로 저 사람의 제보 내용을 조작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 목소리로 저 사람의 제보 내용을 조작했다라고 유탐사가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보시겠어요? 그 영상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영상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아마 열공보도로 시끄러워질 것 같으니까 상호 변경을 한 것 같았는데 그 후로도 김건희 일가가 계속해서 전현직 관세청 직원들과 여전히 농산물 밀수 사업을 했었습니다. 김건희 고모부인 장진호 씨가 원래 농산물 수입업을 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최은순이나 김건희는 고모부가 이런 일을 잘하니까 맡긴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한번 우리가 복원을 해본 것은 정선 씨가 과거에도 여러 번 저렇게 제보자를 자기가 가장해서 자기 목소리로 음성을 변조해서 제보를 하고 그랬거든요. 자기하고 대화하는 이런 것도 하고. 그래서 이번에도 했는데 굉장히 쉽게 음성 변조가 풀렸어요. 그래서 보니까 바로 정천수 씨였습니다. 이번에 아무래도 이제 공을 들일 시간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 번 좀 음성 변조를 했어야 되는데 한 번 정도만 이 변조를 하다 보니까 금방 결통이 난 게 아닌가 싶어요. 예. 지금 저작권 문제 때문에 그대로 영상을 틀지 못하고 내용을 정리해드리면 이것을 피치 조절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뉴탐사 측에서 이 AI 저희가 내보낸 목소리 아까 영상 보여드렸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걸 피치 조절이라는 일을 했더니 피치 조절을 했는지 뭘 했는지 모르겠는데 네. 제 목소리가 모르겠습니다. 저와 비슷한 목소리가 세상에 많겠죠. 네. 하지만 제 목소리라고 단정적으로 그들이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라면 네. 명백한 허위 사실이고 그렇습니다. 허위 보도입니다. 자, 여러분들 AI로 음성을 만들어내는 것을 어떻게 하는지 저희가 한번 저들의 주장을 가지고 재현을 해봤는데요. 네.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예. 자, 현재 저렇게 음성으로 만들 내용을 텍스트로 넣습니다. 유탐사 박대용의 허위사실 유포. 한 다음에 목소리를 생성 중에 있다. 하지요? 자, 목소리 생성되면 눌러봅니다. 유탐사 박대용의 허위사실 유포. 들어보셨죠? 자, 저걸 쭉 카피해서 내용을 넣습니다. 전송하죠? 다시 목소리 생성합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며칠 전 몇몇 유튜브 채널에서 장성철 시사평론가가 평택항 마약 밀수설을 퍼뜨렸습니다. 이 주장의 출처는 정천수의 열린공감TV 방송으로 보이며 정천수 본인도 장성철에게 알렸다라고 시인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자, 제 목소리라고 주장하는 유탐사의 내용을 그대로 넣어서 다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AI가 목소리를 생성 중에 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핵심 발견사항, 정천수가 전직 관세사 제보자라며 인터뷰한 음성을 복원해 봤습니다. 결과 음성 변조된 제보자 목소리가 정천수 본인과 매우 흡사. 정천수는 자신의 목소리를 변조해 놓고 AI 재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시청자 여러분.
AI를 조금만 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은 저런 식으로 음성을 만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저렇게 음성으로 만들 내용을 쳐서 전송을 해서 생성을 하면 뉴탐사 박대용은 해당 AI에 대체 무슨 음성 복원을 했는지 해명을 하길 바란다. 들어보셨습니까? 그런데 저 음성, 저 남성의 음성을 피치를 내려서 확인을 해보니 내 목소리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 슬라이드 좀 크게 보여주시면요. 네, 이런 기사를 뉴탐사 사이트에 올렸습니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제보자 음성을 자신들이 피치를 내려가지고 확인을 해보니까 정천수 음성과 흡사하다라고 적어놨는데 방송에서는 정천수다, 정천수의 음성이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 이 사람들이 그리고 요건 아까 제가 슬라이드 만들면서 한 5시 41분에 다시 기사를 올렸거든요. 네. 이거 보시면 무슨 내용이냐면 제가 요약을 해드리면 왜 피디님이 내 목소리 아니다라고 월요일인가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 원본이 정천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네. 컴퓨터를 모르거나 네. AI가 뭔지 모르면 공부를 해야 돼요. AI라는 것이 뭔지를 모른다고 한다라면 강진구나 박두용 씨한테 AI를 공부하시라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컴퓨터를 못하는 사람들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AI가 뭔지는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고소를 하라고 하니까 고소를 했습니다. 진행을 했고요. 조만간 피고소인 조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셔서 우리는 AI가 뭔지 몰랐다라고 주장을 하면 뭐 되겠지요. 그런데 그거를 과연 경찰이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피치를 내리던 올리던 그렇게 해서 정천수 목소리와 똑같다고 주장을 하면 정천수 목소리라는 증거를 제출해야 됩니다. 경찰에 근거와 증거를 경찰에 강진구 일당이 제출하지 못한다라면 그들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저들은 이제 바보가 되는 길을 선택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아까 보여드린 기사 잠깐만 또 크게 좀 보여주시면은 여기 네. 내용 그거예요. 그 음성 변조와 AI를 구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저들이 네. 저렇게 기사화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기사화도 해서 텍스트 기사로 올리기도 하고 네. 방송도 하기도 하고 그걸 또 지금 현재 몇 명이 조회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꽤 많은 사람들이 조회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추종자들이라든지 그들의 방송을 본 사람들은 정천수가 가짜로 자신의 목소리로 제보자의 제보 내용인 것처럼 조작을 했다. 누굴 위해서 이런 방송을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글쎄요. 저희가 설령 100만 분의 1이라도 제가 조작을 했다고 손친다고 한다면 김충식 또는 최은순, 김건희, 윤석열 이들 일가가 마약 사업을 했을 걸로 추정된다는 의혹 보도를 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허위다, 가짜다라고 주장하고 싶은 거란 말이죠. 네. 누구를 위한 사람들인지. 누구를 그러니까 위해서, 그들이 네. 김건희 집안을 감싸주기 위한 것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왜 열린검TV 보도를 폄훼하고 지난번에는 김충식 씨에게 직접 강진구가 전화를 해서 아이고 우리 원장님 네. 윤석열의 장인으로 통화하는 김충식에게 전화를 해서 강진구가 우리 원장님 열린공감TV 가만두지 마십시오라고 밀정 행위를 했지 않습니까? 예. 밀정 짓을. 예. 그랬던 강진구 일당이 이번에는 열린공감TV의 저 단독 보도 내용을 폄훼하기 위해서 가짜 뉴스처럼 몰고 갔다는 점이잖아요. 네. 그래서 과연 저들이 이 진보 진영 매체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잘 판단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여기 뭐 일상 같은데요. 일상 이런 글도 올라왔고요. 보시면은 네. 어떤 유저가 열린공감이 제보 조작을 했다 뭐 이러면서 검증해달라. 이래서 뭐 정천수의 창작과 상상력으로 채워진 허구의 제보다 이런 그 글도 써가지고 이런 게 퍼지기도 하고 있고 이 사람들 보면 말도 안 되는 뭐 제보자를 조작했다 이렇게 자신들의 SNS에도 올리고 음성 변조하고 AI도 구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왜 이렇게 아무 이유도 없이 공격을 하는지 네, 너무나 뭐 많은 저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를 한 증거들을 고스란히 남겨놔서요. 네. 감사하게도 저는 뭐 고소를 하는데 아무런 이제 불편함이 없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요 결과에 대해서는 반드시 또 나중에 취재공책 시간을 통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 공부 좀 하고 네. 저기 혹시 강진구 씨도 이 방송을 모니터링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박도영 씨도 AI 공부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 음성 변조하고 AI는 다르거든요. 컴퓨터를 좀 배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은 컴퓨터 모르시면 이 기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컴퓨터를 배우시라고 권유해 드립니다. 또 하나 뭐 이런 글도 올렸어요. 뭐 7월 10일 주식소송 항소심 결과가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는데 기자라는 인간들이 맞춤법을 결과가 어떻게 불리하게 돌아가는지 알 수가 없고 결과면 결과지 어떻게 불리하게 돌아갑니까? 결과가 아무도 모르는데. 네, 그러니까 강진구가 네. 주식을 달라라고 생떼를 부리는 소송을 저한테 제기를 했고 네. 1심 결과는 각하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강진구에게 꺼져, 이게 소송도 안 돼라고 각하 처분을 했는데 그걸 또 강진구가 항소를 해서 2심 결과가 선고가 7월 10일 날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게 불리하게 돌아간다, 제가. 네. 라고 또 그들의 추정자들을 또 계속 혹세무민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걸 똑같이 1심 때도 그랬거든요. 네, 맞습니다. 1심 때도 자기들이 한 방에 되찾는다. 그랬다가 지들이 패소하니까 편사다. 판사가 아니고 편사다. 정천수 편이다 라고 또 주장을 하니까 그들의 또 신도들이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강진구를 외쳤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분도 뭔가 글을 또 올렸더라고요. 보시면은 네, 네. 그래서 허재현도 네. 역시 같이 고소를 진행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결국 또 제보자가 본인이다. 이분도 기자 출신이라고 하면서 AI 뭐 음성 변조를 뭔가 원본이 있어야지만 뭔가 그 목소리를 바꿀 수 있다라고 아직도 허재현은 자신이 과거에 한 언론사에 종사하고 있을 때 필로폰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회사에서 이제 해직을 당하고 나서 그 이후에 본인의 방송 등을 통해서 마약 투약한 사실들을 방송을 했다는 것을 제가 열린광TV에서 보도했다고 저를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었어요. 네. 그거를 현재 형사 사건에서 제가 1심에서 무죄가 나왔거든요. 네. 그런데 현재 2심이 진행 중에 있는데 이것도 아마 7월 10일 고준쯤에 2심 결과가 나올 듯 싶습니다. 네. 그때도 무죄가 나온다고 한다면 허재현에 대한 마약 그 투약 혐의에 관련된 내용도 좀 더 세세하게 1, 2심이 다 무죄가 나왔으니까 네. 다시 한번 다뤄서 보도를 할 방침입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저 네. 강진구란 사람이 저 평택에 가서 저기 서울우유 간판이 있는 건물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면서 저 건물이 2023년 2월부터 최근까지 사용 임대를 했었다고 하고요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2023년 2월부터 최근까지 이제 저 건물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최은순의 측근이 네. 저기서 마약을 밀매 거래를 했다라는 식으로 보시면 농산물에 마약을 밀반입했다면 여기를 이용했을 가능성이 높겠네요라고 하면서 네. 저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들. 네. 자, 제가 한국말을 하고 있어요. 잘 알아들으세요. 강진구의 유탐사라는 자가 저 건물에 가서 저 서울우유 간판에 있는 건물을 가리키면서 2023년 2월부터 최근까지 저 건물에서 마약이 유통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아래쪽에 보여주세요. 네. 여러 가지로 농산물에 마약을 밀반입했다라면 여기를 이용했을 가능성이 높겠네요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 2023년 2월부터. 자, 그런데 2023년 2월에 저 건물을 사용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이성열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강진구라는 사람이 2023년 2월부터 저 서울우유 간판이 있는 건물에서 마약이 유통됐을 것 같다라고 방송을 했는데 그 건물에는 이성열 씨가 썼어요. 예, 요거 잠깐 설명해 드리면은 이성열의 유튜브 채널 영상입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확대해 드리면 이게 언제 찍은 거냐면 보이시죠? 2024년 7월에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 2월부터 마약을 유통했을 것 같다는 그 건물을 쓴 사람, 그 건물을 쓴 사람이 이성열인데 그 네. 이성열이가 공익제보자라면서요. 그러면은 강진구의 주장은 이성열이란 사람이 평택항 밀수 의혹을 한 제보자이기도 하고 사실은 마약 밀수범이란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강진구 씨, 당신이 지금 공익제보자라고 말한 사람이 당신 입으로 마약 밀수범이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성열이 증거를 자신의 홈페이지 또 더탐사도 이렇게 많이 남겼어요. 시민언론 더탐사라고 써있지 않습니까? 좀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시민언론 더탐사의 영상인데 보시면 23년 8월 31일입니다. 방금 강진구 씨가 평택에 그 변색안경 쓰고 가서
여기서 마약 거래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고요, 보이고요라고 했던 바로 그 시기에 네. 그 시기에 바로 그 시기에 자기도 네. 자기의 방송에서 예. 저 건물이 이성열 씨가 이제 저걸 되찾아서 네. 쓰고 있다라고 방송을 해놓고는 그러면 이성열 씨가 마약을 거래했다는 겁니까? 뭐죠? 그렇습니다. 뭐 이성열 씨 몰래 마약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얘기를 하는 건지. 저거를 저렇게 방송을 하면 저들의 신도들이 다 믿어요. 네. 참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정면으로 좀 해명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성열 대표가 다시 시작하니까 도와달라고 하고, 이성열은 자신의 창고에 뭐 그 직원들과 함께 한영숙 씨와 함께 찾아가는 영상을 23년 7월에 찍고, 네. 그 기간과 겹치는 상황에 그 창고에 이성열이 있었다는 증거를 스스로 남겨놨는데, 지금 강진구는 저 건물에서 23년 2월부터 한 반년 정도 되는 기간에 마약 거래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보도를 급히 했습니다. 저 건물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네. 자, 정리합시다. 네. 저 건물에 강진구는 2023년 2월부터 최근까지 저 건물 안에서 마약을 유통했을 것입니다 라고 방송을 했어요. 네. 근데 저 건물은 이성열 씨가 2023년에 쓰고 있었어요. 네. 최근까지 쓰고 있었다가 2024년 5월에 새로운 업체가 들어옵니다. 콜드브루라고 새로운 업체가 들어옵니다.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이성열이 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농산물에 마약을 밀반입했다라면 저기를 이용했을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강진구가 공익제보자라고 주장한 이성열이 쓰던 건물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자, 문제는 이제 이성열 씨가 현재 감옥에 있습니다. 이성열 네. 씨는 대법원으로부터 형이 확정이 됐어요. 세금 탈루, 세금 포탈, 뭐 상상을 초월하는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납세의 의무가 있는데요. 세금을 안 낸 고액 세금 체납자 거의 랭킹 5위에 꼬박꼬박 들었던 이성열이가 결국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 구속됐습니다. 그리고 횡령을 했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고액을 횡령을 해서 징역이 총 4년이 대법원으로부터 확정이 돼서 구속됐습니다. 그 구속된 사람이 공익제보자라고 떠들고 있는 게 강진구의 유탐사 일당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현재 이들을 또 돕자고 하면서 저렇게 그거는 형사소송으로 구속이 된 겁니다, 여러분. 형사와 민사는 구분하셔야 됩니다. 민사소송에 또 항소심이 있는데 인지대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유탐사에서 저렇게 저건 가리셨어야 되는데 전화번호하고 저거. 아, 죄송합니다. 예, 다른 저렇게 화면으로 계좌를 넘어갔는데. 띄우고 네, 죄송합니다. 목표액이 800만 원이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신도들에게 또 돈을 뜯어내는 네. 그런 방송을 해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성열이라는 사람하고 무슨 관계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월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청자 여러분, 제보자와 제보 내용은 구분해야 됩니다. 제보를 했다고 해서 제보자가 모두 선한 사람, 선인일 수는 없습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게 사법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다 선인인가요? 선한 사람인가요? 내가 억울하다고 제보한 사람들이 다 선한 사람인가요? 선인인가요? 아니요. 그러지 않습니다. 제보자와 제보 내용은 구분해야 됩니다. 저도 처음에는 저 이성열이라는 사람의 제보자와 제보 내용을 동일시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가면서 저 이성열이라는 사람이 범법자란 사실을 인지하고 나서부터는 제보 내용과 제보자를 구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거에 앙심을 품은 이성열 씨가 유탐사 강진구 일당으로 붙어서 저를 악마화하는데 일조를 했습니다. 그 사실을 서정필 기자가 취재했다는 이유로 서정필 기자를 언중이에서 폭행하기도 했고 일명 샤커킥으로 머리를 폭행하기도 해서 이것도 현재 재판에 넘어가 있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이성열 씨는 구속된 상태에서 또 서정필 기자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야 할 범법자입니다. 예, 이성열 씨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제 폭행 사건 방금 말씀을 PD님께서 해주셨는데 이게 다 알려졌으니까요. 상해죄 150만 원 벌금이 나왔어요. 저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뭐 형사니까 향후에 민사를 기약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네. 정식 재판을 청구했는데 제가 볼 때는 통영구치소로 이감이 된 상황에서 별로 가능성도 없어 보이고, 왜냐하면 지난해 6월에 이게 확정 판결이 났었거든요. 그런데 7개월 동안 가만히 있다가 자신이 통영구치소로 이감이 되니까 서울로 올라오려는 목적인지 갑자기 올해 1월에 이거를 정식 재판을 청구해서 지난달에 제가 하도 신기해서 재판에 가서 증언을 하고 왔습니다. 이렇게까지 파렴치한 인간인데 이 인간을 공익제보자로 계속 선전을 하고
그리고 뭐 권력이 가뒀다, 열린공감이 공익제보자를 악마화하고 있다라고 계속해서 선전선동을 하고 있는 것이 뉴탐사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네. 뉴탐사는 서정필 기자가 검찰에 빨대인 양 또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허위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성열이가 서정필 기자를 폭행했기 때문에 피해자예요. 네. 그래서 형사 고소를 했습니다. 검찰이 기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성열 씨의 위치를 혹시 이 고소를 했던 서정필 기자가 아는지, 어디에 혹시 있는지 아십니까? 라고 수사관이 물어본 것뿐이에요. 맞습니다. 그거를 마치 검찰의 빨대인 것처럼 또 호도해서 그들이 보도를 하면 그들 신도들은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또 강진구 갓진구를 하고 있고요. 일단은 저 강진구가 주장하는 저 이성열의 얼음땡 건물, 주식회사 네. 얼음땡, 참나, 주식회사 얼음땡이라고 만들었던 저 건물에서 마약이 만들어졌을 것이다, 유통됐을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강진구. 그런데 거기가 현재 콜드블루로 바뀐 거죠. 네, 맞습니다. 거기를 저희 기자가 찾아가 봤습니다. 네. 한번 영상을 보도록 하죠. 네, 저기가 이제 콜드블루로 올라가는 길이고, 네. 그래서 건물까지 가는 거죠. 예, 맞습니다. 자, 저기 가서 이제 콜드블루 대표를 저희 취재 기자가 만났는데, 처음에는 그 콜드블루 대표가 저희 기자도 유탐사 일당인 줄 알고 처음엔 경계했다가 네. 나중에 그런 게 아니다고 사실관계를 말을 하니까 이제 마음을 좀 놓으시고 여러 가지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얘기도 한번 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젠가 그젠가 심의 언론 무탐사라고 강진구 기자가 여기서 방송을 하더라고요. 방송을 하면서 예전에 여기 이성열 씨가 여기 주인이었잖아요. 쟁그룹. 쟁그룹의 주인이요? 이성열 씨라고 혹시 모르십니까? 예, 알아요. 그렇죠. 쟁그룹의 주인이. 한영숙 씨하고 같이 동업했지 않습니까? 예, 뭐 예, 예. 공동체. 예. 근데 강진구 기자가 예. 한 이틀 전에 방송을 하면서 예. 이 콜드블루에서 수입한 농수산물 중에서 예. 거기서 마약이 발견돼가지고 마약이 발견됐다고? 예,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래. 그게 사실인가 확인만 하러 왔습니다.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마약 수입한다고 얘기하나요? 그러니까요. 그죠? 예. 그거는 어디 가서 여쭤봐야 되느냐면은 최근에 가서 상당히 황당한 듯한 반응을 보여줬습니다. 네. 어처구니가 없어서 네. 발을 딱 꼬고 앉아가지고, 야, 진짜. 아이고. 네. 이 콜드블루 사장님하고는 관계가 없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콜드블루가 들어간 거는 2024년 5월에 들어갔어요. 예. 근데 강진구가 마약이 여기서 만들어졌다, 마약이 유통됐을 거로 추정된다는 건 2023년 2월 이후예요. 네. 그때는 쟁우그룹의 한영숙과 이성열이가 운영할 때였단 말이에요. 네. 그럼 강진구의 그 취재 내용을 따지자면 이성열이가 마약을 유통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신이 공익제보자라고 말한 이성열이가 거기서 마약을 유통했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뭔가 시점도 안 맞고 네. 하나도 이게 크로스 체크를 하지 않고 보도했다는 걸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인터뷰를 통해서 볼 수 있고요. 저 콜드블루 대표님은 그 유탐사나 이성열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했는지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그 영상 보시겠습니다. 많은 환자들이 감정이 있어서 집어넣겠어요? 다 그만한 죄가가 있어서 집어넣은 것이고. 선생님도 이성열 씨를 사기꾼으로 보는 거죠? 저는 지금 사기 혐의로 고발 중이에요. 아, 또 고발 중입니까? 예. 구속돼 있는데도 또 고발 중입니까? 예. 사기를 쳤어요, 이거 임대한 걸 가지고. 네. 저건 또 저도 오늘 지금 새로운 사실인데, 예. 이성열 씨는 현재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네. 법정 구속되어서 법정 구속이 아니고 도망쳐 다니다가 구속되어서 네.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수감 중에 있는 인물이고, 수감 중에 우리 서정필 기자님을 폭행한 혐의가 추가돼서 추가로도 재판을 받아야 할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 콜드블루 대표로부터 또 사기로 또 고소를 당할 거란 얘기네요. 뭔가 아하. 창고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네. 뭔가 그 시원하게 뭐 깨끗하게 하지 않고 네. 뭔가 그 대표님을 계속해서 괴롭혔나 봐요. 아. 그래서 저희가 뭐 유도하지도 않고 저희도 사기꾼으로 봅니다라고 했더니 지금 네. 뭐 고소를 하지 않았는데 고소했다고 하실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성열 씨는 감옥에 있으면서 추가에 추가가 떠서
글쎄요, 뭐 5년, 6년, 7년 뭐 더 오랫동안 감옥에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인 거예요. 이런 사람이 공익 제보자인지 다시 한번 묻고 네. 싶고, 그리고 마지막 영상이 하나 더 준비되어 있는데 제 네.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뭐 잠깐 보시고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저걸 봤는데 동영상 하나를 봤는데 이성열이가 맺히는 장면 누구를? 우리 기자를 두르게 폈습니다. 서정필 기자라고. 그래서 벌금 300만 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잘 모르겠고 네. 거기는 기자라는 뭐 공적인 지위, 네. 기자라는 건 공적인 지위인데 마치 무슨 한일운동하는 네. 무슨 독립운동하는 그러니까. 사람들 예. 하는 느낌으로다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이 얘기들을 해요. 근데 작범들이에요. 저희는 그러지 않습니다. 어쨌거나 네. 작범들이에요. 저희는 이성열 씨 사기꾼을 보고 있고요. 아 그래요, 맞아요. 저 네, 제 영상을 보셨다고 말씀을 네. 하시고, 그리고 유탐사를 향해서 잡범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정리하겠습니다. 유탐사의 네. 강진구 일당은 여전히 방송을 통해서 저 이성열이라는 사람이 공익 제보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인물을 마치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미화시켜서 현재 그들의 신도들로부터 또 다른 민사소송의 소송 비용을 모금하고 있기도 합니다. 과거에 유탐사 강진구 일당은 최순실의 딸이죠. 네. 정유라를 출연시켜서 정유라로 하여금 수천만 원의 모금을 받게 한 그런 또 매체이기도 합니다. 정유라가 누굽니까? 현 이재명 대통령,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단식 중에 있을 때 막말을 했던, 비아냥대고 조롱했던 그런 정유라를 출연시켜서 수천만 원의 모금을 하게 만들었던 자들이 바로 유탐사 강진구 일당입니다. 제가 일당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들이 이성열 범법자에게 수감 중인 자에게 또 모금을 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범죄 행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언론의 사명은 반드시 물어야 할 질문을 던지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는 정치 권력, 자본 권력 등 그들의 이권과 카르텔을 감시하기 위해 반드시 의혹에 대해 질문하고 진실을 알리겠습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는 시청자 여러분의 후원으로 운영됩니다. ARS 전화 1877-0809를 누르신 후 안내 멘트에 따라 정기 후원에 가입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는 우리은행 1045-704-387412, 국민은행 787-01-04-247879의 후원 계좌를 통해 일시 후원 및 정기 후원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안내에 따라 해피 나눔의 필수 항목이라고 붉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것 등에 기입하여 원하는 금액을 입력한 후 서명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온해 모든 영상의 더보기를 클릭한 후 기재되어 있는 ARS 후원 안내 1877-0809 및 우리은행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을 기다립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니 오로지 진실 그 하나를 위해 항해해 갈 수 있도록 시청자 여러분이 함께 승선하여 길잡이와 등대가 되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